근데 그 예술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뭐 약간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이미지가 저는 간선문인 것 같아요. 그거가 이제 결맞음이 있어야만 생기는 게 간선문이거든요. 그건 뭐냐면은 그 빛이 그 영의 더블슬릿 이렇게 슬릿 두 개가 있는데 이 양쪽을 통과하는 빛이 서로 간섭이 돼서 무늬를 이루려면 이 두 개를 통과하는 빛이 항상 같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섞여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내재적으로 두 군데를 통과하는 빛이 내재적으로 어떤 정해진 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간섭무늬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예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뭔가 막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건 도미노도 약간 마찬가지고 뭔가 제각각인 듯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질서가 보이고 그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우리가 위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. 내재적인 질서.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보이는 거. 근데 드러나서 보일 때에는 그 내재적인 위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. 그것들이 어떻게 오묘하게 모이더니 이런 형태가 보이네. 그런 게 제일 지금 결맞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말씀하신 간선무늬 그 자체가 결맞음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방금 끝맺으실 때처럼 어떤 모호한 그런 간선무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무언가. 그렇죠.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결맞음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딘가에서 그런 예술적 다이나믹한 예술을 좀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많은 오브젝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뭐 혼돈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가면 뭔가 무늬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사실은 얘들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. 짱짱짱짱짱 해서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난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짠짠짠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. 하나를 툭 살짝 건드렸어요.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짠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결맞음이 중간에 깨진 거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안 보이는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쫙 도미네이트해서 가다가 나중에 짠 보이는 거. 그러면 이걸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 상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재적 관계가 있었구나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맞음이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렵네요. 이럴 수가.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좀 그렇게 그래요? 저는 오히려 했거든요. 제가 생각해온 결맞음이랑 비슷했어요?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제 상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바라보는 그 사람, 그러니까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걸 바라보는 그 관계에서. 그래서 뭔가 그런 내용인가? 근데 그래도 교수님이 짚어주신 건 그 작품 안에 존재하는 그 결맞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의 그러니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좀 결맞음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 결맞음이 유지되려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고, 그래서 작품 안에서도 딱 정지돼 있는 작품에 결맞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요 어려운 부분 가기 전에 쉬운 부분은 어떤 동적인 예술이 있는데 그 동적인 예술이 완전 혼동스럽게 보이다가 어떤 딱 뭔가 예술적인 어떤 형태를 보였을 때,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딱 관계를 맞아서 가야지만 마지막이 딱 나오는 거. 이게 결맞음. 근데 이제 작가님이 쓰신 글에서는 그렇게 꼭 동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과 관객과의 어떤 결맞음, 이런 거를 생각하신 거잖아요. 네, 일단은 결 어긋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 어긋남이 일어났다는 것, 그냥 그 자체가 결맞음이 있었다라는 그냥 근거가 되잖아요. 그래서 결 어긋남을 더 집중했던 건 결맞음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결 어긋남을 내가 지금 만들어내면
그것이야말로 결맞음을 이미 설명한 거니까 더 결 어긋남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작품이 좀 그런 기계장치와 미디어 혹은 설치물이 좀 들어가서 움직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작업에 결맞음을 이렇게 맞추는 게 어렵긴 했지만 막 그렇게까지 막 말이 안 되진 않겠다라고 혼자 스스로 개념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정말 다양한 미술 분야의 사람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평면이 제일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?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결맞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 시간성이 모든 작업의 시간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약간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이제 걸어야 그게 보이니까.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작품이 설치됐을 때까지를 고려한 요소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작가가 작업을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여야지 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게 명확하게 떨어졌을 때, 그러니까 그 결이 맞은 거죠. 작가가 만든 결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결맞음이 그럼 완성됐다고 보고 그게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모호해지더라고요.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.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걸 똑같이 그 결맞음을 바라봐 줘야 결이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무리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작품이 끝난 게 아니라 좀 이 설치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뭐 조명이라든지 좌대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뭐 그림이면 걸어지는 형태, 높낮이 뭐 이런 것까지 조금 그런 요소에 가미를 해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또 결을 맞춰 나가서 해석을 하느냐 여기까지를 저는 연결을 지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과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,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결맞음이 유지가 돼서 가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어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주변에 우리가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뭐 하여튼 노이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근데 이거를 그런 것들을 막 없애려고 하는 게 극저온으로 가는 거거든요. 온도를 막 낮춰가지고 이걸 간섭하지 않게. 근데 이제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결맞음이 깨지게 돼 있어요. 그럼 결맞음이 깨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,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결맞음이 진짜 깨지는 건 아니고 전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여전히 결은 다 맞아 있는데 우리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면 이제 결맞음이 깨져 있는 그렇게 보이는 건데, 그게 결국은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지금 감상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작업이 좀 뭐 어려워진다기보단 조금 작가가 생각을 거기까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내 작업을 내 결맞음을 만들어서 딱 만드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상대가 이 결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.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과학자신데요. 이제 과학자 모두가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게 되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들어왔을 때는 결맞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전체는 결맞음이 여전히 있는데 이 작품의 결맞음이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,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관객이 들어와서 어떤 작품을 봄으로 인해서 그럼 관객이 이제 그 작품에 간섭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형태로 딱 보일 거 아니에요. 그건 이제 관람자하고 교감을 이루어서.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람자와 작품은 변함이 없어요. 이 방 안에.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 방은 그대로 있는데 이 방에서 누가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른 식으로 깨지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내 눈에 다른 식으로 깨진 게 눈에 보이는 거고.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맞음이 깨지는 순간에 나는 그런 거다. 충분히 가능한.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전시하고 관람객이 오는 순간이 이제 무언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,
저는 이제 일반 관람객 같은 느낌이라면 전시회 자체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전시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뭔가 작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고 그거를 이제 대중과 소통하고 각자의 무언가를 해석을 혹은 이제 느낌을 가지고 가는데 그 행위 자체도 약간 결이 맞아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선을 조금 바꿨다고 해야 되나? 사회적인 아까는- 입장이네요. 사회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작가와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중심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 상황에 조금 더 관계를 집중을 해보면 초점을 둬보면 그런 전시회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전시회가 끝나는 순간 다시 작품이 철수되는 순간에 이제 약간 결맞음이 끝나는 거고 전시회 자체 안에서도 그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또 하나의 새로운 결맞음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근데 좀 되게 들더라고요. 재미있는 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딱 선생님이 지금 결맞음이 전시가 종료되면서 뭐 어디에 작품이 숨어지면서 깨진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결맞음 결국 거기 그 자리에 있잖아요. 그 작업은 네. 누군가 보지 않아도 거기에 있잖아요. 근데 아까도 결맞음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.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게 네. 네.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상상을 해도 되는 걸까요? 전 우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맞음이 옮겨간 것, 결맞음이 뭔가 옴으로 인해서,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작품만 있고 내가 없으면 그 작품 내에서의 결맞음이 있을 텐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또 하나의 작품의 일부가 돼서 다른 결맞음의 관계가 생기겠죠. 그랬을 때는 이 작품만 보면 이 작품의 결맞음은 깨져 있는 거고, 근데 그게 깨지는 방식이 관람자에게 이제 관람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. 나갔어요.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.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 명이 다 얽혀 있고 막 복잡한 건데 그런 걸 또 빼면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해지네요. 여기서 작품이 그러면 또 여전히 내재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냐? 네네네. 그거. 그런 말씀이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결맞음이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. 네네네. 여기까지는 힘드네요. 그럼 저희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볼게요. 근데 사실 이게 분야가 너무 다르고 저희가 질문지 서로 교환하면서도 느꼈지만 그 시야도 다르고 그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, 이게 맞느냐 안 맞냐를 처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답을 내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